S&P 500보다 좋은 상품이 있을까요?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면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할 경우 주로 가입하게 되는 TDF 상품을 뜯어보고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두는지 확인을 해보고 좋은 상품이 있을지 찾아보고 자산 운용 배분을 보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니까 우리나라 상품에서만 한정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큰 금액을 굴려야 하니까 그만큼 상품에 대한 검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운용사 상품을 보면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S&P 500이냐라고 하면 우선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지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꽤 많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에 구성 종목하고 구성 분야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주 리뷰를 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궁금증, 운용사들은 펀드를 무엇으로 구성을 할까? 그리고 S&P 500보다 나은 상품은 무엇일까? 이 두 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TDF 펀드에서 많이 선택받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상품이겠죠? 우선은 이번 상품을 리뷰하면서는 MDD, 최대 낙폭이나 수익률 비교는 생략을 하고 운용사에서 선택받은 비율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의 2050 TDF 상품입니다. 상위 4개의 상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상품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의 TDF 상품을 보니까 다양한 상품에 재투자를 하는 형태로 펀드를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미래에셋 인사이트 증권 모투자 신탁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은 우선 S&P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엘리일리 이렇게 총 5개가 겹칩니다. 그리고 머크, JP모건, 넥스트라 에너지 또 S&P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글로벌 펀드 셀렉션 증권 모투자 신탁입니다. 여기에서는 처음 보는 상품이 나오네요. 티로 프라이스의 US 라지캡 그로스 이퀴티 펀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S&P 상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S&P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미래에셋에서 직접 운영한 상품이라서 우선 리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P 500에 13%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티로 프라이스의 펀드가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성 종목을 보니까 S&P 500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정도가 상위 기업들에서 겹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마스터카드 이런 회사들도 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S&P 500이랑 비중 자체는 달라도 구성 종목은 많이 비슷하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티로 프라이스의 펀드 자체는 우리나라에 현재 추종하고 있는 상품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 상품에 대해서 유사 상품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래에셋 글로벌 사회책임 ESG 인덱스 증권 상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펀드의 구성 종목은 S&P 500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홈디포트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이렇게 총 5종목이 S&P 500하고 구성 종목이 겹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상품들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S&P 500이랑 크게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MSCI 월드 인덱스 증권 모투자 신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성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 알파벳들까지 결국에 모두 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ETF 상품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을 끝내고 삼성 ETF를 담은 TDF 2055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주식의 비중이 77%라고 하거든요. 한번 어떤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삼성 ETF를 담은 TDF 2055 상품은 뱅가드 스파이 500 ETF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 상품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부라는 상품입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죠. 이 상품에 30%가 들어가 있고 S&P랑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리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ETF 같은 경우는 VTI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도 20% 정도가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이 S&P 500과 겹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VTI 상품을 추종하는 상품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의 ETF 포커스 2055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제일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재 국고채 10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품의 비중이 대략 1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빼고 다른 ETF들을 보면은 주식형 ETF가 결국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3번에 있는 SPDR S&P 500 그로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S&P 500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이고 IT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뱅가드 그로스 상품 같은 경우도 기술주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미국 주식 상품이고요. 그리고 4위에 있는 러셀 1000 그로스 상품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주식으로 발표하는 지수 중에 성장주들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이는 밸류가 들어간 상품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강한 회사들로 구성한 상품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기업들을 성장주하고 배당주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해 놓았을 뿐이지 결국에 S&P 500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화의 TDF 2050 상품입니다. 한화 상품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25% 비중이 들어간 상품이 한화에서 운영 중인 미국 S&P 500 상품이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제일 높은 비중으로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MSCI 월드 ETF 같은 경우에 24%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MSCI 상품은 뜯어보면은 미국의 비중이 약 72%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 또한 구성 종목을 뜯어보면 S&P 500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나는 미국 말고 좀 다른 나라에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MSCI 월드 ETF 같은 경우는 현대 코덱스, 삼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S 상품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거친 뒤에 마음에 드신다면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TDF 2050 상품입니다. 국민의 TDF 2050 상품은 그냥 S&P 500에 투자한 상품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품은 부 상품이고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상품은 IVV라고 해서 이 또한 스파이에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상품에 총 합쳐서 대략 37%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P 500에 집중하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의 TDF 2050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첫 번째 구성 상품은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상품은 스파이 정말 대표적인 상품이죠. S&P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 대략 한 34% 이상이 S&P 500과 동일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F 상품들을 리뷰해본 결과 우선은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품들을 다 뜯어보고 나면은 뭐 월드 등등 해서 다양한 나라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구성하는 전략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S&P 500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상품들을 좀 구성을 하고 아니면은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활용하거나 펀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S&P를 압도하는 다양한 다른 상품은 사실 TDF를 리뷰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S&P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TDF를 리뷰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선 저라면은 S&P 500을 그냥 메인 ETF로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상품들을 다 보면은 결국에 미국에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인스트림을 벗어나서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좀 투자 성과를 저조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만약에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TDF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나 아니면 T. 로우 프라이스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좀 찾아서 ETF 말고 일부 자금을 펀드 같은 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꽤 높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5%에서 10% 정도로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칭을 하기 위해서 TDF에서는 채권이랑 금현물 같은 상품들을 사용하는 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ETF 상품으로 금현물 같은 현물성 ETF는 많지는 않고, 그리고 채권 ETF 같은 상품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상관 개수를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선물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ETF들로 연금저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